안녕하세요. 교통사고에 관한 모든 이야기 사고링크입니다. 오늘은 사고를 당한 후에 다른 사람들은 합의금을 되게 잘 받는다고 하는데 내 보상 담당자는 왜 합의금을 찔끔 이야기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건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보험사 직원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합의하면 되겠네 라고 전략을 짜고 그에 맞춰서 실행을 합니다. 그리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누구는 처음 제시금으로 30만원을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은 80만원을 그 이상을 천차만별로 다르게 제시를 받게 되고 그에 맞추어서 합의 진행이 이루어지는 거죠. 자,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200만원 받았네 300만원 받았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나는 실제 피해가 200만원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왜 보험사 담당자에게서는 80만원을 제시받고 내 실제 피해 아무리 2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로는 피해자의 치료 과정이 없거나 굉장히 적은 경우입니다. 병원 치료비가 발생이 되면 주기적으로 병원에서는 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요청하고 그 심사가 끝나면 보험사에 전달이 돼가지고 보험사에서는 병원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. 그런데 그 사이클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보험사 직원이 판단을 할 때 이 사람 이분 거의 치료를 안 받네 라고 하면 이후에 전화를 하더라도 선생님 뭐 그렇게 많이 좀 치료 어쨌든 그렇게 되셨으니까 합의금 그때 이야기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겠죠. 이 해당 피해자가 치료를 많이 받는 것 같지 않아요.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경험상 보험사 직원도 사실 그렇게 압박이 크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적극적으로 뭔가 연락을 해서 빨리 합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았던 걸로 제 생각을 합니다. 자, 두 번째, 합의금을 피해자가 먼저 제시를 하는 경우입니다. 물론 이 부분은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. 보험사 담당자가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액을 제시를 받았는데 그 금액이 보험사 직원 입장에서 터무니없는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은 보험사 직원은 피해자에게 요즘 그렇게 받는 사람 없어요. 그렇게 합의금 많이 받는 사람이 어딨어요. 다 인터넷은 조금 믿지 마시고 저희 나가는 금액이 그렇지가 않습니다.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기싸움이 진행이 돼요. 그런데 반대로 보험사 직원에게 금액을 제시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피해가 지금 얼마인데 그 금액이 말이 되냐 라고 한마디를 제대로 던지고 그렇게 합의 협상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어때요? 전자보다 조금 더 낫죠? 뭔가 이야기를 하기도 수월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직원도 처음에 쉽사리 합의금 제시를 좀 꺼려합니다. 물론 이 사람이 합의금을 계속 이야기를 안 하고 계속 치료받을 것 같으면 먼저 얘기를 하죠. 이거는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없는데요. 적어도 합의금 관련해서는 본인이 직접 먼저 제시를 하는 것을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. 자, 세 번째, 보험사 담당자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. 제가 일전에 보험사 담당자와 길게 이야기를 해봤자 어차피 그 사람들은 베테랑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. 물론 지금도 합의금 협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또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요. 사실 보험사 담당자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피해자가 누구냐? 바로 본인의 인생 스토리를 보험사 직원에게 나열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보험사 직원 입장에서 굉장히 싫었던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일전에 한 5년 전쯤에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 내가 그때는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디스크도 있었고 그때 그래서 내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아픈 걸 꿋꿋이 참고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한 1년 전쯤에 예를 들면 고깃집을 차렸는데 그게 불판을 닦을 때마다 내가 허리가 너무 아프고 또 이게 또 서빙도 해야 되는데 가서 고기도 구워야 되고 그럴 때마다 계속 허리를 숙일 때마다 내가 통증이 있는데 그 와중에 사고가 났다 라면서 스토리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자, 이런 식으로 인생 스토리가 흘러가면 어떻게 되느냐? 사실 보험사 담당자가 듣고 있기만 해도 되긴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이 수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분들께 다 전화를 돌리고 합의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실적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. 그런데 한 사람에게 20분, 30분씩 막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. 나 지금 다음 사람이랑 또 전화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이 정도 양을 채워서 합의 몇 건을 진행이 되어야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진행이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최대한 합의를 빨리 끝내야 돼요, 이런 사람들은. 그래서 제 경험상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말을 더 많이 들어주고 그냥 그렇게 많이 힘드시겠네 그러면 좀 감안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하시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. 자, 네 번째로는 보험사에서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.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보험사에서 계산하는 합의금 계산 공식 과정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외우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앞으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치료비 금액
그리고 내가 이 사고로 인해서 일을 못한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 논리로 주장하는 건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되고, 반대로 보험사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도도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.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본인이 직접 보험사 직원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. 내가 나의 논리에 맞추어서 나의 보상액은 얼마다 라고 주장을 할 때 보험사에서는 또 보험사 지급 기준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겠죠. 그랬을 때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개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보험사 직원에게 나는 내 논리로는 이러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피해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도대체 어떤 근거냐, 그리고 그 책정된 그 근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는 있어야 돼요. 보험사 직원의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보험사 직원이 왜 그렇게 합의금을 산정을 했는지, 그리고 그게 과연 가장 최선인지, 내가 일 못한 손해 앞으로 치료받을 금액을 이야기를 할 때 저 금액은 왜 나의 피해와는 다른지, 계산 과정이 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, 그렇게 된다면 보험사 직원도 합의금을 더 제시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보험사 기준에도 맞추어서 나의 피해를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더 올바르게 나의 피해에 맞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교통사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고요. 만약 주변에 교통사고 나신 분이 있으시면은 저희 사고링크 유튜브 채널과 어플리케이션 소개를 해주세요. 그분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이만 사고링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